안녕하세요. 하늘버스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깡 이거에 대해서 10분 안에 설명을 다 깔끔하게 해보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번 설날에 또 이슈가 됐었죠. 왜? 온누리 상품권을 깡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온누리 상품권은 정부가 이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해서 만든 상품권이에요. 10%가 이익을 볼 수 있어요. 명절 때 말이죠. 보통 때는 현금으로 5%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가서 5% 가격을 빠진 걸로 현금으로 주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바꿔줘요. 근데 정부도 당연히 이게 현금 깡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를 걸어놨어요. 뭐냐? 1인당 구매 숫자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 신분증 확인 그리고 서약서를 쓰게 해요. 부정유통을 하지 않도록. 그런데도 올해 설날에 상당했었죠. 정부 추산으로 2천억 정도 손해를 봤으니까 지금. 온누리 상품권 깡. 그래서 이제 이걸 이번에는 정부가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추석에 막을 수 있냐 없냐가 핵심 포인트가 된 겁니다. 먼저 온누리 상품권 깡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부터 빠르게 하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부당거래 어떻게 하냐? 일부 지역 그 온누리 상품권을 받아서 은행이나 정부에 이제 다시 갖다 줄 그 브로커들이 있는데, 이 브로커들이 돈 세탁을 위해서 본인만 하면 액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지인이나 이제 친척을 이용을 하는 거죠. 1인당 구매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은행 앞에서 현금을 주고 온누리 상품권을 사오게 해요. 그래서 이제 사왔잖아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온누리 상품권을 받고 이제 알바비 건당 얼마 이래서 이제 돈을 그 즉시 차감을 해서 줍니다.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뭐 5분도 안 걸려요. 은행 가서 기다리지 않으면 사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빨라요. 그래서 이거를 대량을 이제 상품권을 구매하면 평소 액면가가 5%인데 명절 액면가가 10%나 할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1000만 원어치를 사면 900만 원에서 950만 원이 그 정도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까 100만 원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알바비 빼고 하면 거의 이제 브로커가 갖는 돈이 5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완전 땡스죠. 은행 앞에 가지고 그 브로커 사람들 구해서 50만 원. 그러면 만약에 1인당 50만 원이면 20명을 구하면 1000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뭐 한 4, 50명을 구한다고 하면 한 150만 원 이익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걸로 뭐 술을 사 먹든 뭘 사 먹든 그건 이제 이득 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기고. 얼마나 좋아요. 당연히 여기에 부당 이익이 발생된다는 거는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 왜? 그 돈을 이제 상품권을 현금화하면 자신은 이익을 챙기니까. 이걸 누가 많이 했냐 지금. 브로커도 브로커인데 지역 상인분들 중 조금 힘드신 분들 중 또 이거 안 지키시는 분이 그런 걸 했어요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을 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드신 분들이 하신 거는 이해를 해요 다. 왜냐면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당연한 거죠. 지금 내 앞길도 지금 어려운데 지금 뭐 남을 주변 시선을 어떻게 신경 써요? 도와달라고 하지. 그러니까 또 그걸 아니까 사람들이 도와줘요. 그런 분들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브로커들이에요. 브로커는 아예 작당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부당 이익이 지금 발생됐습니다. 이 부작용도 정부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설날이 좀 심했던 게 아예 SNS에서 어떻게 하면 상품권 깡을 합니다. 뭐 합니다. 설명이 다 나왔어요. 아니 SNS에서 그 설명이 다 나왔으니 전 국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었죠. 완전.
그런 상황이니까 정부가 이제 추진을 했어요. 뭐냐? 이번에는 상품권을 아예 이제 일련 번호가 있거든요. 여기 앞에. 일련 번호를 완벽하게 이제 기록을 해서 데이터화해서 부정 유통 같은 경우를 잡겠다. 라고 아예 이제 공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제 아예 입법 법안까지 나왔죠. 국회는 법안을 만들면 이제 처벌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한 분이 이제 이걸 올렸는데, 부정구매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그래서 특히 명절 시즌에는 정부에서 할인폭을 기존 5%에서 10%로 높이고 발행액을 늘려 조기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싹쓸이와 현금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정확하죠?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부당 차익을 얻은 부정유통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함. 어렵게 설명이 돼 있는데요. 쉽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브로커나 뭐 주변에 해서 실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닌 현금깡, 카드깡이 그게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중기부는 온누리 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시작한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상품권을 물품 거래 없이 수취에 환전하는 등 부정 유통 행위를 적발 조치하는 게 3,200여 건에 달한다고 함.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거가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제 법을 준비했냐? 부정유통한 가맹점에는 각종 지원을 이제 제한하고 부정유통으로 등록이 취소될 경우 등록 취소 1년 이내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며 부정유통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이런 걸로 이제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을 어떻게든 근절하겠다라고 이제 국회에 입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 다음 내용이 뭐냐? 결론이 나와야죠. 결론이 뭐다? 결론은 뭐냐? 이번 추석에 온누리 상품권 깡이 과연 정부가 엄포한 대로 막을 수 있을지 아니면 막을 수 없을지 지켜보면 금방 나옵니다. 만약에 정부가 못 막으면 당연히 이제 너도 나도 다 더 하겠죠. 아예 뭐 상품권이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올해 2019년도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발행 예정 금액이 2조예요.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이거 못 막으면 그만큼 세금이 탈탈탈 나온다. 그리고 부정 유통이 더 심해질 거다. 만약에 정부가 이걸 막으면 이제 온누리 상품권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겠죠. 전통시장에 흘러가고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잘 쓰겠죠. 근데 이거 온누리 상품권 옛날 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정부가 이제 그 실적을 이제 채운다는 명목 하에 막 기관들마다 이제 떨어뜨렸거든요. 할당량을. 이거 정부 관련된 업이나 아니면 공무원 하시는 분, 그리고 공직사회에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 특히 기업들에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 지역 기업들한테. 그 전통시장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